안녕하세요. 양신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레이입니다. 지방에 계신 고객님이 레이 차량을 이제 의뢰하셨고 조건에 맞는 차를 보여드렸어요. 계약하기 전에 이 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떻게 고객님에게 설명을 드렸는지 차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여러분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차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이 차를 대구에 계신 고객님이 구입하셨습니다. 얘는 이제 2013년식이고 11만 킬로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휀다, 후드, 라제이저 서포트, 조석, 휀다, 이렇게 우리 앞삼박으로 불리는 차인데 11만 킬로 탔고요.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가 고객님이 이 차를 선택하신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이가 요즘에 약간 좀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캐스퍼가 나오고 나서부터 캐스퍼와 비교가 되는 차량으로 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레이를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이제 몇 년 전부터 경차로서의 레이가 굉장히 매력이 많고 굉장히 좀 실용적이라는 거를 좀 깨닫고 있었습니다. 얘는 앞삼박이에요. 앞삼박이 어디냐면 이 후드 있죠? 본넷이 교환됐고 이쪽 부분에 이쪽 휀다. 자,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냉각수에 열을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이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을 전판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H형 서브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은 전판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정자식의 서브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밑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밑에 부분에 전판넬, 프론트 패널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H형 서브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차는 전판넬이 없죠.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이 교환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휀다까지 이렇게 교환이 됐죠. 사실은 뭐 앞삼박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가가 되고, 사고 수리는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수리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까지 밀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양쪽에 있는 사이드 멤버나 패널, 휠하우스 이런 부분이 일부 손상이 갔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 그리고 이 카파 엔진의 특징, 그리고 지금 현재 카파 엔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그리고 중고차로서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변수들, 연식과 키로수에 따른 자연스러운 소모품 교환 주기와 그에 따르는 변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엔진, 미션, 이 차에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어디를 보고 양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발전기 오토플리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부분, 이 디자인 카바를 열고 뒤쪽에 보면 이제 프론트 카바 쪽에 누유, 그 다음에 로커암 카바하고 뒤쪽 로커암 카바나 이 헤드 가스켓 뒤쪽에서의 누유, 그런 부분의 누유가 조금 약한 부분인데 충분히 확인을 했고 매우 양호함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타이어는 교환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짝타 브레이크 라이닝은 교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럭셔리지만 이제 옵션이 좀 들어간 모델이에요. 요렇게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당연히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핸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고객님하고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객님이 이제 모든 부분을 이해하셨고, 어차피 상품용으로 다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광택이라든지 실내 클리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도 깨끗하고 누유도 전혀 없고, 이게 누유가 세차를 하면서 아까 놨기 때문에 깨끗한 거와 원래 깨끗한 거랑은 좀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차의 컨디션을 알려면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죠. 시운전을 하고 차량 하부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11만 1800km 탄 레이고요. 이거를 이제 고객님하고 같이 시운전을 하면서 주행 중에 자동차의 컨디션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물론 소음과 진동도 있지만 현가장치와 조향장치의 어떤 잡소리라든지 아니면 이질감 이런 것들은 분명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고객님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하부를 떠보면서 확인했지만 당연히 뭐 각종 현가장치 쪽에 고무 부싱들 이런 쪽에 결함이나 이상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레이도 약간 엔진 오일 증발약이 있는 차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차치고는 공차 중량이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연비와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옵션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뭐 거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차들 같은 경우는 타이어 소음이 조금 심한 차들이 있거든요. 박스카기 때문에 소음이 들리면 우퍼 효과로 더 좀 크게 들려요. 경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소음과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약하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도 사실은 도로를 좀 달리면서 충분히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엔진에 열이 받은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움직임과 냉간 시의 자동차의 움직임은 전혀 달라요. 특히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냉간 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열간 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런아웃을 볼 때 그런 것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근데 시운전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차량을 한번 더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3년식의 11만 킬로 탄 앞삼박이 교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감가가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세보다는 약간 감가된 금액이고, 이 차가 이쪽에 운전석 조우석 사이드 리피터가 여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리를 해드리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엔진 오일은 제가 서비스로 교환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11만 킬로짜리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현재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의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잡소리라든지 이질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가 캐스퍼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게 재조명되고 있어요. 이게 단종이 됐잖아요. 단종이 됨과 동시에 그전에는 아주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은 아니었었는데, 희한하게도 어떤 그렇게 캐스퍼가 나오고 난 것과 동일하게 맞물려서 우연찮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공간이 너무나 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C필러 있죠? C필러와 이 휀더 부분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이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들처럼 요렇게 돼서 요 정도 공간이 좀 침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레이는 그런 게 없이 깍두기처럼 있다 보니까 그 작은 2-3cm 공간이 실내에 탔을 때 엄청난 개방감을 준다. 그리고 높이가 높다 보니 더할 나위 없이 큰 개방감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조수석 쪽에 슬라이딩 도어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 차 같은 경우도 보면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떠봤을 때 사실은 부품들이, 소모품들이 그렇게 교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발전기라든지 아니면 에어컨 컴프레셔 그런 것도 쉽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를 보면 전 차주가 관리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그냥 잘 타고만 다녔다, 무리를 시키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뭐 급출발이라든지 급제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현가장치나 조향장치에 어떤 이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잡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헐렁한 느낌도 좀 들고,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무리하지 않게 자동차를 운전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미세누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약한 부분, 약한 가스켓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누유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미세누유가.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엔진이나 미션을 크게 무리시키지 않고 운전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비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것도 추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엔진 있죠, 카파 엔진에 어쩔 수 없는 맥동, 3기통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주요 골격, 서브 프레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에게 맞는 조건의 차를 기분 좋게 알선을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또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